자, 오늘의 주인공은 일반 초밥집에서는 먹기 힘든 네타, 일본어로 사바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본에서 고등어는 에도 시대 이전부터 먹었던 생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날로 먹는 생선은 아니었죠. 에도 시대의 고등어는 너무 빨리 상해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생선으로 유명했습니다. 냉장이 없던 시절 에도 같은 대도시에서는 고등어를 날로 먹는 생선으로 두기에는 위험이 크다 보니 사람들이 고등어를 소금과 식초로 생명을 연장시켰죠. 이렇게 손을 거쳐서 마무리한 고등어 네타는 이름이 사바에서 시메사바가 됩니다. 즉 고등어 스시는 상하지 않게 만들어 먹은 스시에서 시작된 거죠. 재밌는 거는 이렇게 고등어가 너무 빨리 상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고등어 개수를 천천히 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충 묶음으로 빨리 팔고 숫자도 대충 부르게 됐죠. 그래서 일본에는 사바오요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직역하면 고등어를 센다예요. 18개 주면서 20개 줬다고 얘기하면 숫자를 속이는 사람한테 사바오 연데이루요 라고 말하는 거죠. 너 고등어 좀 센다 이런 말인데 약 팔지 마라 라는 한국어와 비슷한 뜻이에요. 사연도 많고 재밌는 이 녀석을 이제 손질해 볼까요? 고등어의 비늘은 크기가 작고 표피에 깊게 박혀 있어요. 점액층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손으로 만지면 비늘이 있다기보다 피부가 거칠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박박 긁는 게 아니라 비늘만 떼어낸다는 느낌으로 제거를 합니다. 머리를 제거해야겠죠? 고등어의 모든 냄새가 여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싹둑 잘라줍니다. 고등어 내장 제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지방이 많은 생선일수록 산화가 빨리 진행되는데 내장과 살이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냄새가 심해지거든요. 한번 냄새가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번개 같은 속도로 제거합니다. 그 다음 고등어의 평판을 망치는 주범, 이 검붉은 혈압육을 제거해야죠. 피가 아니라 냄새의 씨앗입니다. 칫솔로 흘려보내듯 제거할 거예요. 꼬리를 잘라주고 고등어 배를 가릅니다. 중심뼈를 따라서 칼끝으로 쓱 밀듯이 가르는 거예요. 와, 고등어 기름기 좀 보세요. 고등어는 살이 아니라 기름으로 계절을 말하는 생선입니다. 가을 겨울 고등어가 귀한 이유, 지금 이 반짝임 하나로 설명이 끝났네요. 이제 고등어는 소금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간을 하려고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수분을 빼주는 작업인데요. 수분이 빠질 때 냄새도 같이 빠지면서 맛도 좋아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살짝 기울여서 놔야 한다는 거예요. 평평한 곳에 있으면 삼투압으로 수분이 빠질 때 그 수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이 작업은 고등어의 기름기 정도에 따라서 20분에서 1시간 사이로 하는데 너무 오래 하면 단맛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표면이 끈적해지기 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온 거 보이시죠? 이제 소금을 씻어줍니다. 다음은 식초에 담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식초는 무조건 차갑게 해야 합니다. 식초 온도가 조금이라도 미지근하면 겉은 익은 것처럼 풀리고 속은 아직도 날것 상태가 되거든요. 맛과 식감 모두 망가집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던 식초라도 얼음 그릇에 넣어서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고등어를 바로 식초에 넣으면 고등어에 있는 물기 때문에 식초가 희석이 돼서 원하는 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먼저 식초물에 초벌을 하는 스아라이라는 작업을 한 뒤에 본 식초에 담글 겁니다. 그런데 담글 때는 모든 고등어 필레가 식초에 절여지게 엇갈려서 넣으셔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면포를 위에 덮어서 가장 위에 있는 고등어도 잘 담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식초에 절여진 고등어의 모습이에요. 깨끗해진 것이 목욕탕에서 갓 나온 아이 같네요. 그럼 이제 살 부분이 아래에 놓이게 숙성지에 올리고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을 해줍니다. 이 하루가 고등어를 비린 생선에서 스시 네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숙성이 되는 동안 저는 다른 재료를 준비할 거예요. 바로 보즈시라고 불리는 봉초밥도 오늘 만들 거거든요. 봉초밥은 에도마에처럼 즉석에서 스시를 쥐는 문화가 아니라 간사이 지방, 특히 오사카, 교토 쪽에서 발전했어요. 먼저 시소와 초생강을 잘 다져서 섞어줍니다.
시소와 초생강은 고등어 지방과 향을 정리하는 찰떡궁합의 재료이죠. 이제 숙성된 고등어를 꺼내서 정리해 볼까요? 쓸모없는 갈비뼈와 근막을 제거합니다. 고등어 뱃살이 맛있으니까 떨어져 나가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오케이. 이 부분은 딱딱해서 맛이 없으니까 과감히 잘라주세요. 자, 이제 수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숨어있는 가시를 뽑아줘야 하는데요. 절대 힘줘서 뽑지 마세요. 뽑다가 잘못하면 가시가 끊어지는데 그럼 가시가 안쪽에 숨어서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빨리 뽑는 것보다 힘 조절하면서 천천히 뽑으세요. 이제 고등어의 껍질을 벗겨야죠. 고등어 껍질은 얇아서 쉽게 벗길 수 있어요. 그런데 뱃살 쪽이 얇아서 그냥 뜯겨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손바닥으로 배를 잡고 쭉 벗기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고등어는 값은 싼데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네타입니다. 그래서 일반 초밥집에서는 먹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부터 미술 시간입니다. 고등어 봉초밥은 단면이 예뻐야 맛도 설득력이 생기죠. 그래서 옆에 지저분한 거 잘라주고 가운데를 벌려서 봉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벌리면 가운데 혈압육이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제거해 주세요. 엄청 비립니다. 이제 양옆으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시소와 초생강을 꼼꼼히 균일하게 채워줍니다. 와사비도 넣어서 봉초밥에 풍미를 더해줄 거예요. 여기에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서 참깨도 살짝 뿌려줄까요? 이제 밥을 고등어 안에 집어넣습니다. 일정하게 펴줘야 잘랐을 때도 일정한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뒤집어서 살짝 칼집을 좀 내줄게요. 이제 잘 말아볼까요? 옆에 삐져나온 것도 정리해주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니 예쁜 봉초밥 완성. 하지만 한 가지 더 남아있어요. 얇은 백다시마를 올려줄 거거든요. 이미 식초, 시소, 초생강까지 향의 요소가 이미 충분한데 뭘 또 올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백다시마는 오히려 잡향을 흡수하고 고등어의 맛을 더 또렷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촉촉하게 먹을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간장으로 간을 더하고 유자 껍질을 갈아서 마침표를 찍으면 진짜 봉초밥 완성. 입안에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것을 생각하니 군침이 도네요. 이제는 니기리 스시를 잡아볼게요. 오늘은 3가지 방식으로 만들 건데요. 같은 고등어라도 두께, 방향, 결에 따라 식감과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네타를 종이처럼 굉장히 얇게 썰어서 여러 개를 겹쳐서 네타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적당한 크기에 중간에 세로로 칼집을 넣어 식감과 맛을 살리고 마지막은 크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 볼게요. 얇게 썬 네타를 여러 겹 포개서 먹으면 고등어의 맛이 레이어가 생기면서 재밌습니다. 첫 맛은 은은한데 씹을수록 겹겹이 풀리면서 아, 고등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칼집을 넣으면요, 씹는 순간 탁탁 터지면서 지방이 입천장에서 퍼지거든요. 식감은 살아있는데 맛은 확 올라오는 느낌? 큰 덩어리로 썬 네타는 이건 대놓고 나 고등어야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한 입에 넣으면 입안 가득 차면서 묵직하게 또 압도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드셔보고 싶으세요? 고등어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쉽게 맛볼 수 있는 네타가 아닙니다. 비린 생선을 억지로 먹게 만드는 네타도 아니고요. 다루기가 어렵다 보니 스시 오마카세에서 고등어 하나를 보면 그 집 실력을 가늠할 수 있죠. 고등어가 맛있다면 그날 여러분은 대박이 난 겁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네타로 스시를 맛있게 만들어 볼까요? 구독하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